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곡강 제2수를 공부합니다. 지난주에는 곡강 제1수를 공부했습니다. 이런 시를 연작시라고 합니다. 하나의 시 제목 아래 두 수 이상의 시가 이어진 시를 의미합니다. 두 번은 연작시를 많이 지었고 이러한 형식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연작시는 시상과 장법이 이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곡강 첫 번째 작품 유튜브를 먼저 반드시 시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작품을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두 번째 작품의 시상과 장법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작품 수련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일일 전춘의하고 매일 강두 진취귀라. 먼저 첫 번째 작품 마지막 미련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연작시이기 때문에 제1수의 마지막 미련과 오늘 공부할 이 수련이 시상의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작품 마지막 미련 내용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날 리가 없겠죠. 정상입니다. 기억이 나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미련을 보면 세추물리 수행락이니 사용부명 한차신이요 그랬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자세히 살펴보니 모름지기 놀고 즐기는 것이 나을 듯 어찌 헛된 명예로서 내 몸을 얽어매겠는가라고 하면서 시상을 마무리했었습니다. 작자는 봄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 모든 것이 덧없고 부질없다고 느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봉직하고 있는 관직에도 불만이 많습니다. 벼슬살이에 실증이 난 상태입니다. 수련의 상부를 보면 조회는 조회를 마치고 즉 직장에서 저녁에 퇴근을 하고 일일은 매일 전춘이는 봄옷을 저당 잡히다. 저는 저당 잡히다. 반듯하게 직장 생활하던 두부가 지금 막 나가고 있습니다. 조회를 마치고 매일매일 봄옷을 저당 잡히고 그다음 아래 글을 보면 매일 강두 진취귀 매일 강가에서 진취에 만취에서 돌아온다. 이 강두는 바로 시 제목인 이 곡간의 시제를 하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구에서 일일이 나오고 아래 구에 또 매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가급적 시어를 반복하는 것을 피하는데 두 번은 보통 수련에서 시상을 강조할 때 가끔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매일 전당 잡히고 매일 술 먹고 고주망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생이 부질없고 덧없고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다는 겁니다. 강조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연작시는 시상이 이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작품 미련과 연결하지 않으면 이 수련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보가 매일 취하는 것이 이유가 첫 번째 작품 미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본인이 더 이상 관직생활에 미련이 없고 행락하고 싶다는 뜻이 이미 첫 번째 작품 미련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보의 심정을 보니 남의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저도 술 먹고 현실을 다 잊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련의 이 취자가 전체 시상을 제기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합련을 보면 주체 신상 행처유하고 인생 70 고래희라 여기에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인생 70 고래희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 취자의 시상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주체입니다. 주체는 술 먹고 갚지 않은 빚입니다. 신상은 늘상 행처는 가는 곳마다 술 마시고 생긴 빚이 늘상 가는 곳마다 있고 인생 70 고래희 사람은 태어나서 70살 산다는 것이 옛날부터 드물다고 한다. 사람이 태어나서 70 산다는 것이 예로부터 드물다고 한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덧없고 짧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여기까지가 곡강에서 저물어가는 봄날을 통해서 느낀 작자의 수혜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연과 네 번째 연은 사경묘사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을 보겠습니다. 천화, 협섭, 심심현하고 점수, 청정, 관관비라 곡강지의 사경묘사입니다. 첫 번째 작품에서 나무에서 만점의 꽃잎이 날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꽃밭 속에 나는 나비와 물과일을 스치고 날아가는 잠자리를 통해서 사경묘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선화는 꽃 사이를 뚫다, 협섭은 나비입니다. 심심은 어둑어둑하게, 혀는 보이다 드러나다.
꽃밭 사이를 나는 나비는 어둑어둑하게 보이고 가까운 근경 묘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점수, 청정, 관관비. 점수는 물을 스치다, 물을 치다. 청정은 잠자리. 관관은 느리게 천천히. 물을 스치고 나는 잠자리는 천천히 느릿느릿하게 날고 있다. 첫지연과 셋지연이 관계와 사격묘사로서 시선이 단결되는 듯이 보입니다. 작자는 두 번째 연에서 행처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비와 잠자리가 꽃 사이를 날아다니고 물 사이를 치고 올라가는 모습과 이 행처가 이어지도록 창법을 구성한 것입니다. 마지막 미련을 보면 전어 풍광 공유전하니 잠시 상상 막상이라. 여기서 전어는 말을 전하다. 문장 끝까지 다 걸리고 있습니다. 풍광은 봄의 경치. 여기서 공은 나비와 잠자리와 함께라는 뜻으로 풀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은 잠시 머물다 하는 뜻입니다. 봄의 경치에게 말을 전하노니 저 나비와 잠자리와 함께 잠시 머물러 있게나. 아래 것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상상 막상이. 이 부분의 해석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잠시는 봄의 풍광이 잠시 머무르다. 그 다음에 잠시 상상은 머물러서 잠시나마 봄의 풍광을 더 감상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 막상이는 줄을 쳐서 외워야 됩니다. 일종의 수거입니다. 어떤 바람이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잠시나마 더 머물러서 봄의 경치를 감상하고 싶은 나의 바람을 막상위 놓치지 않게, 어기지 않게 해달라, 해주려무나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작자는 봄이 가는 것이 얼마나 아쉬웠으며 마지막 시상을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위에 구에서 유전을 쓰고 아래 구에 잠시를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미련에서 시상을 마무리하는 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유전입니다. 봄을 보내기 싫은 작자의 마음이 이 유전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품의 장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련은 제1수의 마지막 연에서 더 이상 헛된 명예로 내 몸을 속박하지 않겠다는 시상을 이어받아서 작자가 막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매일 조회를 마치고 보못을 저당 잡히고 곡강가에 나가서 진취, 취해서 돌아옵니다. 여기서 강두는 시의 제목인 곡강을 파지하고 있고 수련에서 이 취자가 전체 시상을 재개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자는 두 번째 연의 시상을 이어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연이면 술빛이 가는 곳마다 있게 됩니다. 작자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아래 구에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 인생이 너무나 더덥고 짧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술회에서 사경묘사로 장법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저물어 가는 봄의 경치에 대한 애착을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나비가 꽃 사이를 뚫고 다니는 모습과 잠자리가 물을 스치고 자유롭게 나는 모습을 통해서 자유에 대한 갈망 전달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미련은 시상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위에 구에서의 유전과 아래 구에서의 잠시가 봄이 가는 것을 아쉬워하는 작자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시험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보의 마음 읽기를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곡강지의 야간 전경을 보시면서 이 시를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회에서 돌아오면 날마다 봄옷 저당 잡히고 매일 강머리에서 만취하여 돌아오네. 술비지야 을에 가는 곳마다 있는 법. 사람이 시시까지 사는 일은 예로부터 드물다네. 꽃 사이를 지나서 나는 나비는 어둑어둑하게 보이고 물에 닿았다 나는 잠자리는 느릿느릿 날고 있다. 풍광에게 말을 전하노니 함께 조금만 더 머물러서 잠시 감상하고자 하는 바람 어기지 말게 해주려마.